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XRP 관련된 2024년도 기대감 관련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큼지막한 이슈 몇 가지 또 추려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 2024년도에도 여전히 리플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인데, 제가 좀 제 주관적으로 그나마 좀 관심 있는 것은 XRP-L 쪽입니다. XRP-L이 자금 세탁 방지와 KYC 기능을 내장되어져 있는 토큰 발행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상당한 이점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이걸로 인해서 XRP가 기존에 있었던 송금 방식 부분에만 일어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생태계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추가적인 모델링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시점에서 얼마나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2024년도 때 좀 저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XRP-L에도 NFT가 또 존재를 하는데요. NFT 시점에 맞춰서 나머지 플랫폼 코인들이 성장을 했던 추이도 NFT에 따른 버프도 있었죠. 그래서 이 NFT도 어찌 보면 XRP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XRP 안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 놨는데, 이게 이제 불장일 때 얼마나 XRP의 가격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1년도 XRP-L의 재단이 수여하고 있는 그랜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랜트 외부 6까지는 1,300만 달러가 수여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형태가 수여가 될 예정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확장성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 기존에 있었던 패턴에서도 충분한 기존 사업 영역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생태계 기반도 확장이 둘 다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잘 나와주고 있는지도 우리가 꾸준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3년도 12월 초에 유럽 거래소 리플이 상장지수 상품을 선보였다라고 해서 ETP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 증권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라고 되어져 있긴 하는데, 이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이렇게 상품이 보여주는 측면은 그만큼 점차적으로 논란도 점차 줄어져 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너무 많은 상품을 굳이 출시하진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또 한 분석가가 내놓았던 내용 한번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다크 디펜더 님이 또 이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앤 핸들 패턴에서 컵에 속하는 첫 번째 구간의 SC와 리플 간의 소송에서 판사가 내린 약식 판결 과정 중에 완성이 됐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이 직접 판매한 XRP 투자 계약은 해당이 되지만 거래소 등에 투자된 판매된 XRP의 경우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결된 바가 있었고, 24년도 XRP는 1달러 선에 회복을 할 수 있고 조만간 50% 이상 랠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24년도 때 일본의 성장 곡성도 같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SBI 핀테크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이민자 추이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엄청나게 빠르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관광도 덩달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지금 상황의 패턴에 송금 규모 사이즈는 점차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시즌은 24년도 때부터 전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23년도 때 ODL의 성과가 아주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물론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약간 잊혀질 때쯤 정도가 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2024년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23년도 9월 SBI VC 트레이드에서 동남아 결제 사업을 활성화 열리는 등 동남아 남비 시장 장악에 꾸준히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 분기당 100만 건에 넘는 결제가 21%가 분기마다 사용된 걸 보면 상당히 좀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최근 동향을 또 본다라고 해도 이번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쿠웨이트, 이슬람 쪽에 파트너십도 계속 확장을 나아가고 있고요. 덩달아 이제 아르헨티나 쪽의 이제 분위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그나마 좀 더 접근성을 가져갈 수도 있는 미래지향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 이 그레그 크립토가 이야기했던 걸 또 본다라고 하면 자이언트컵의 패턴을 형성을 하고 있다. 자이언트컵. 네, XRP가 2018년도 거시적인 저항선에서 성층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패턴으로는 일정 약간 하락하면서 콧 모양을 그리다가 손잡이 부분은 급격한 상승세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4년도가 5월 달이 되면 27달러 선에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또 보다 보면 되게 재미났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지난 11월 5일 날 설문조사에서 조사했던 내용에서 국내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리플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에서도 모든 크립토 부분에서도 당연히 다 좋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리플 가격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전에는 왜 못 올라갔냐 그때 쌍욕을 많이 먹어도 저는 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과 이번은 좀 다른 시점은 이때는 전체 좀 유망이 있었던 프로젝트가 상대적 대비 좀 적었고요. 이제 2021년도 때는 왜 이때 정고를 넘지 못했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드 맥켈럼이라는 분이 많은 물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 또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게 제드 형이 갖고 있는 물량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물량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량 못 갔던 이유가 있었고 작년 11월 달 정도 때 다 정리가 됨으로써 더욱더 가벼워졌고 에이스크롬 물량 정도까지는 시장의 유통량 대비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뭐 어차피 한 달에 10억 개 풀린다고 해서 10억 개가 다 소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부 뭐 달에 좀 잘 되었다고 하면 한 1억 개 정도에서 1.5억 개 정도까지는 불장일 때 좀 소화가 되긴 하던데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잘 지금에 있는 상황을 보면 나쁘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팔롬은 다 팔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TO 대머리 그분하고 라센연도 좀 팔았고 빵용도 좀 팔았던 시즌이 대부분 불장 때 좀 많이 팔아 제낍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도 많이 팔아 제껴서 그나마 그 다음에는 여기 대비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덩달아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저점 대비 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때 최저점이 18년도 최저점이 170원인가 150원인가 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00원, 250원대나 300원 딸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시점이 800원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가벼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시장은 절대로
본다라고 하면, 절대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 패턴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고, 여기서 좀 더 수요처만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 부분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나쁠 건 없겠죠. 그래서 리플 부분도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패턴과 지금에 있었던 패턴이, 저는 그냥 오로지 돈을 보는 관점으로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이게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는 론자는 아니죠. 그냥 돈 냄새 맡고 따라가는 형태. 이거는 지금 올해 시즌에서는 진짜 돈을 못 벌 것 같은, 갈만한 코인은 좀 쳐다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거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내 현실적으로 돈이, 내가 이걸 응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뭐 당연히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에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투자자고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앞으로 정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또 다른 투자를 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객관적인 투자하는 스킬이, 나중에 그게 업이 안 된다고 하면요, 나중에 시드가 많이 커지고 자산이 많이 좀 늘어났었을 때 중간에 또 똑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쓰디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제가 본다라고 해도, 못해도 많이 못 올라간다라고 해도 한 2,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못해도 전고 한 4,000원대 보다는 좀 더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하고 최대값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게 굳이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 맨날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비례해서 시가총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이 그 시가총액이 대비가 성장을 둔해진다라고 하면 나머지 알트코인 잘 안 쳐다보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부자의 관점으로 보면, 일단 우선권은 비트코인 먼저 구입을 합니다. 먼저 구입을 해요. 그거에 증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자료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 자료죠. GBTC의 프리미엄 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소가 갖고 있는 코인 잔액 규모는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죠. 물론 코인베이스 거 좀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부자들은 가장 괜찮은 것만 담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 거 이렇게 가는 순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JP모건이 GBTC ETF 전환하면 27억 달러 유출 부분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GBTC 규모가 230억 달러, 비트코인 관련 펀드가 50억 달러, ETF가 허용이 되면 200억 달러와 기타 펀드 자금 배분이 바뀌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때가 봐서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우려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 왜냐? 정말로 그때 전환이 돼서 그 물량이 나왔을 때 다른 ETF 총당에 있는 자금 모집 능력이 월드하게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상쇄될 만한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논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상장하고 나서 그때 좀 보고 판단하는 것도 느리진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으로 퀀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여기에서 좀 발생을 했던 것 같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되었다라고 설명했으며 미국 규제 친화적인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기관 투자자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 퀀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우측에 고팍스 위믹스 장 대표가 이제 원래 지닥에서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 코인온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저런 등락폭이 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팍스에서도 이제 매수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고팍스 요즘 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당장 지금 시점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뭐 닭사가 뭐 중요합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이 이제 가져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고팍스 이야기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팍스가 이제 바이낸스와 결탁적 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좀 찌그러지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생기다 보니까 그 새로운 주인을 찾기 이전 때까지는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거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 닥사 뭐 공고 사항을 때리든 뭘 하든 그런 거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